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이제 3단원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우리 지형 단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오늘 산지 지형과 주민 생활이라는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산이 만들어지는 조산운동. 두 번째, 산지 지역 주민 생활. 그리고 세 번째, 고원 지역, 고원과 화산 지역의 주민 생활. 요렇게 주제로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배울 것은 바로 요 조산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산운동이라는 것은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시간에 1단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시간 1단원에 보니까 이제 판 구조론을 해서 이제 지구의 땅덩어리는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다.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얘들이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륙 이동설이라는 것을 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찢어지는 곳도 있고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지역도 있고 이런 곳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이러한 판 구조 운동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판구조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판구조 운동의 결과 특히 판과 판이 부딪히는 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운동이 우리 조산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산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꼭 좀 알아둡시다. 조산운동이라는 것은 단층과 습곡 운동입니다. 단층과 습곡 운동으로 땅이 솟아올라 산맥을 만드는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단층과 습곡 얘 두 개는 모두 어떤 곳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판과 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을 해요. 판과 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판과 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끊어지면 단층, 힘을 받아서 지층이 휘어지면 습곡, 얘들이 힘을 너무 받아서 끊어지면 단층이라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이게 과학에도 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습곡과 단층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높은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조산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산맥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산맥이라는 용어는요. 여러 개의 산들이 늘어서 있는 지형을 우리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맥이라는 것은 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산맥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산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조산운동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조산운동의 결과 판과 판이 충돌해서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진 조산운동의 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한 산맥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산맥들, 가장 높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히말라야, 그리고 유럽의 알프스,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로키, 남아메리카 대륙의 안데스 산맥과 같은 이러한 거대한 산맥들이 조산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조산운동을 언제 받았냐? 받은 시기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점 우리 꼭 좀 알아두세요. 조산운동을 언제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현재의 산의 높이도 다르고요. 모양도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면 이 2번과 관련해서 우리 습곡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곡산맥이라는 용어부터 좀 알아둡시다. 습곡산맥이라는 것은 우리 조산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서로 다른 지각판의 이동과 충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산맥을 우리 습곡산맥이라고 부른다. 하면 이 습곡산맥은 무슨 운동의 결과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산운동의 결과물이다라고 우리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조산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습곡산맥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습곡산맥이 언제 만들어졌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것을 우리 무슨 산맥이라고 부르냐면 고기습곡산지 또는 고기습곡산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새 신자를 써서 신기습곡산지 또는 신기습곡산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고기습곡산맥은 옛날에 만들어진 고기습곡산지 또는 고기습곡산맥, 최근에 만들어진 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맥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얘 두 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옛적에 만들어진 고기습곡산지는요, 비교적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한 언제냐면 이게 한 4에서 5억 년 전, 고생대쯤 아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옛날에는 판과 판의 경계에 있어가지고 높은 산맥이 있었다는 거죠. 높은 산맥이 이렇게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하천이라든지 바람 등에 의해서 깎여져 나갑니다. 우리 이것을 침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침식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땅이 바람이라든지 하천, 물에 의해서 깎여지는 현상을 우리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침식으로 인해서 이 산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더라.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이런 낮고 둥그스름한 형태의 산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고기습곡산지 또는 고기습곡산맥의 현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기습곡산지는 비교적 옛날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매우 높은 산이었으나 하천과 바람 등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무엇이 낮아졌다? 높이가 낮아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기습곡산지는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습곡산맥입니다. 여기서 비교적 최근은 한 1억 년 전이에요. 지구의 나이로 봤을 때 1억 년이 굉장히 최근이거든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이가 어떠하다? 높이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매우 높고 삼각형 형태의 뾰족뾰족한 형태의 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뒤에서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면 고기습곡산지는 아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았지만 얘들 어떻게 됐다? 침식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양이 굉장히 낮고 둥근 형태의 산을 우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이렇게 높이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어서 낮고 둥근 형태를 보이는 산을 우리 고기습곡산지라고 부르고요. 신기습곡산지를 보니까 어떠하다? 지금 삼각형 형태는 삼각형이고 높이가 굉장히 어떠하더라? 뾰족하고 굉장히 높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네요. 자, 얘는 왜 그렇다? 형성이 된 지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고 험하더라.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신기습곡산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습곡산지의 유형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습지 뒤에 보면 요 백지도가 있습니다. 학습지에도 백지도가 있는데 먼저 신기습곡산지 네 군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기습곡산지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유럽의 알프스 써줄까요?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여기가 유럽의 알프스 산맥,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들이 신기습곡산지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요렇게가 대표적인 신기습곡산지입니다. 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으로 하는 거는 고기습곡산지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가 우랄 산맥이라고 불리는 산맥이 있습니다. 우랄 산맥,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있는 우랄 산맥.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미국 동쪽에 보니까 이렇게 산맥이 하나 더 있네요. 미국 동쪽에 있는 레치아
산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호주에도 있네요. 호주 동부에도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리고 여기 유럽 쪽에도 하나 있는데요. 얘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칸디나비아 산맥, 요렇게 대표적으로 고기 습곡 산맥이다라는 것, 요렇게 위치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가세요. 우리 저 학습지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학습지 앞으로 가시면요, 조산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산운동의 결과로 또 산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표적인 것들 두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 고원이란 걸 알아봐야 됩니다. 고원, 높을 고자에 평탄할 원자예요. 말 그대로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에 있는 평탄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침식을 받은 땅이요, 전체적으로 융기라는 말은 땅이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해요. 땅이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마 학습지에 선생님이 용어 정리하기에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전체적으로 솟아올라서 형성된 것을 우리 고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산이 있었어. 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평평한 산이, 옛날엔 산이 이렇게 있었지만 평평한 땅으로 변해요. 이 평평한 땅으로 평지로 바뀌어요. 산지가 평지로 바뀌는데, 얘가 그렇죠, 판 구조 운동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된다? 위로 솟아오릅니다. 융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융기가 되어져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이러한 평탄한 땅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고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침식을 받은 평탄한 땅이 솟아올라가지고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에 평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고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산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마그마가, 땅 속에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곳, 우리 이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화산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곳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까지 조산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이어서 이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시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